심우정 딸을 특혜 채용했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일단은. 심하더만. 근데 이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돌아가시면은 조국 장관, 조민 씨 어떻게 했죠? 근데 여기 밑자락을 조금 더 깎게요. 인천공항 세관 마약 사건 할 때 결국에 덮어버린 건 당시 인천 지검장이던 심우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우정이가 윤석열을 석방시켜준 데에는 확실한 약점 잡혀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그 뭐랄까 비열한 기득권이라고나 할까? 마차님이나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 이런 걸 제일 싫어하잖아. 용서할 수 없지. 일단 이제 얼개부터 한번 볼게요. 자격 요건도 안 되는데 합격했다는 거예요. 심우정 딸 특혜 채용 의혹입니다. 아래 보시면은 그 지금 국립외교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외교부 직원을 채용하는데 처음에 응시 자격 요건이 그 정책 조사, 경제 관련 석사 학위 소지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 달 만에 정책 조사, 국제 정치 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로 바뀌는 거예요. 요거 표가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우리 밍밍 디님께서 만들어 주신. 저 정말 귀엽게 만드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용은 핑크핑크 하면 돼. 빠르게 하든가. 여기 좀 중요 표시돼 있는 게 이런 거예요. 분야가 달라. 그럼 그 분야를 맞춰주는 거야. 그렇죠. 이 심우정 딸한테 맞춰서 공고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네. 진짜 위인설관의 네. 완전 끝판왕. 예시죠, 근데 예시. 경제 분야 조사로 그 처음에 공고를 냈을 때 응시자가 부족해서 그 국제 정치로 바꿨다고 했잖아요. 그게 진짜 거짓말일 수밖에 없는 게 경제 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로 공고를 냈을 때 조회수가 7천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뭐 그 잡코리아 같은 데 올린 것도 아니고 외교부 홈페이지에 올린 공고물이 7천 개가 넘었다는 건 엄청 많다. 관련 분야 그 전공자들은 다 봤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게 응시자가 없어가지고 그 조건을 바꿨다고? 그걸 믿어야 됩니까, 그걸? 아니, 그리고 막 그냥 비교만 해봐도 경제 관련 전공하고 국제 정치 관련하고는 완전히 이게 확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숫자가 자체가. 네. 그래서 심우정 쪽에서도요, 뭐 검찰청이나 심우정 쪽에서도 해명을 하긴 해요. 근데 언론 헤드라인이에요. 납득되는 게 하나도 없다. 실제로 내용이 디테일하게 아실 필요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원자가 별로 없어서 조건을 변경했다고 외교부가 말했거든요. 근데 그 전에 뭐 했냐면 지원자 및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 기한 연장을 했지만 전공 분야를 변경한 사례는 지금까지 0. 외교부가 실무 경력 2년 이상을 충족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재밌습니다.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연구보조원 업무는 학술 행사 지원, 보고서 편집 및 간행, 홍보 및 콘텐츠 제작 등으로 응시 분야인 정책조사 연구와 전혀 무관하고요. 동일 부처인 외교부 내 다른 채용 공고문을 보더라도 인턴, 조교, 개건 연구원 경력은 실무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해서 이번에 민주당 의원들이 뭐라 그랬냐면 경험과 경력은 엄연히 다르다. 그렇죠. 지금 뭐 여러 가지 이것 말고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심우정 딸 이름이 심민경입니다. 이미 다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얘가 이제 뭐 그전에는 인스타에도 이것저것 자랑해서 올리고 막 했던 기록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외교부 직원들하고 주고받은 뭐 메시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이게 지금 조민 사건이 있는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은 아무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렇게 버젓이 저런 짓을 했다는 데에 대해서 분노가 폭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만 그러냐고. 검사 마누라인 어떤 여자는요 주가 조작을 해요. 그 검사 마누라였던 상황에서 남편이 대통령에 당첨되고 나니까 고속도로 정점을 바꿉니다. 최근에도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에 의심을 받고 있어요. 근데 검사력으로 덮었단 말이에요. 심우정은 그런 약점이 잡혀 있다. 자기들끼리는 카르텔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약점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 약점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 왔어요? 네, 준비하세요. 애드립이에요? 네. 나 재밌네. 실제로 그 기득권은 사실 대물림 되는 게 문제고요. 그 대한민국 사회가 이제 사다리가 이제 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개천에서 용 안 난다고 이야기하는데 심우정 한번 봐봐요. 심우정의 아버지는 심대평이에요. 유명하시죠? 정치적 관심 있는 사람들은 자유선진관 대표했던 사람이고 충청권을
예, 김정필 후계자 정도 보시면 네, 됩니다. 대선 후보도 한번 한 적 네. 있죠. 맞아요. 그다음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심우정 아들이 과학자 양성 장학금을 받았는데 문과생은 10명 중에 1명꼴. 이거 우리가 방송으로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잖아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원서나 이력서 같은 데다가 별표 쳐놓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만 아는 표시해 놓는 거예요. 나경원 딸이 성신여대 입학할 때 체크 표시 돼 있었다고. 우리 엄마는 나경원입니다. 자, 요거 심우정 딸 이 딸이 그 딸이야. 햇살 논문 대출 받은 거. 진짜 저는 아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될? 내가 사업망 해가지고 새날 이거 하기 전에 받았던 게 햇살론이야. 저신용자 특례 보충 대출. 근데 지금 저 집안이 와이프 심우정의 와이프가 그 동아연필 딸 장녀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재산이 100억이 넘는다. 그리고 작년에 미국 주식만으로도 50% 정도의 수익을 봤다. 그래서 저 재산이 더 늘어났어요. 네. 그러면 저렇게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애가 저런 햇살론 같은 대출을 받으면 저 대출을 신청했던 누군가는 받지 떨어지는 못했다는 거죠. 이야기입니다. 네. 저 심우정 재산이 121억이라고 돼 있잖아요. 옛날 이야기 아니에요. 3월 27일 어제 나왔던 거예요. 1년 사이에 37억이 늘어났어요. 야, 어떻게 살면은 1년 만에 재산이 37억 늘어요. 그들만의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땐 리틀 김건희야. 내가 봐서 이 집안은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 딸 하나도 취직 하나 시키는데 막 하기도 막 억지로 막 응시 조건을 만들고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강선 의원님 화 좀 내주세요. 진짜. 아니 저렇게 뭐 금전적으로 여유로우면 그냥 뭐 이렇게 본인 혼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게 해주면 되잖아요. 왜 저렇게 해가지고 외교부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부 저게 그러니까 정직원 코스라고 하잖아요. 계약직이 아니라 나중에 채용으로 정직원이어가지고 간다. 예, 그 정년 보장되는 그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짜배기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싶었나 보죠. 예. 그냥 저는 저런 일들 볼 때 그 나의 아저씨 이지안이 떠올라요. 이지안 같은 그런 어떤 친구들은 저런 사람들 때문에 맞아요. 기회를 박탈 당했는데 기회를 박탈 당했다는 것조차도 이야기할 힘이 없는 수많은 국민들. 네. 보건복지위에서 간사하시잖아요. 실제로 보면은 내가 봤을 땐 그래. 윤석열 정권 같은 무리들은 일반 서민들은 개돼지예요, 그냥. 복지에 대한 어떤 진정성도 없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을수록 돈 버는 건 돈 가진 자들이라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상당수의 부자들이요. IMF 때 돈 번 거야. 싼 값에 빌딩 사가지고 집 사가지고. 조민 씨 아직도 재판받고 있습니다. 청망되던 의사가 지금 고졸로 멈춰 있는 거죠. 조민 사건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마어마한 사건 같아요? 사건도 아니에요. 상당히 관례적인 측면이 있었어. 그 당시에 학부모들이 대부분 그렇게 했던 측면들이 다 있었어. 그렇게 했었죠. 동양대 표창장이 부산대 의전원 들어가는데 일도 영향을 끼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동양대 표창장 조작했다고 사실 다 날려버린 거거든. 조창창 뭐 이런 세상을 앞으로 다음 정권에서는 절대 만들면 안 됩니다. 그 중학생 때 썼던 일기장을 압수수색 당했잖아요. 네. 그거를 보는 그 부모 마음이 어땠을까 싶어요. 예. 거기다가 지금 언론이나 검찰의 행태를 보면 그러니까 극명하게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민 씨 사건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조민 씨 일기장 때문에 대한민국 망하는 줄 알았어요. 하루에도 수백 건씩 수천 건씩 뭐 똑같은 기사 맞아. 쏟아지면서 무슨 대역 죄인이라도 뭐 국가를 배신이라도 한 것처럼 그렇게 떠들었는데 이번에 그 심우정 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불법의 정황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언론에서 보도는 해줘야지. 근데 받아쓰는 데가 거의 없어요. 왜? 근데 아까 지금 보셨던 그 짤에도 나왔었지만 심우정 딸, 한동훈 딸 다들 아무 손 안 대고 있는 거잖아요. 왜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네. 저는 그 부분이 진짜 자기들이 타겟 삼아가지고 정말 죽이고 싶은 사람한테는 저렇게 달려들면서 자기들은 철저하게 보호받고 맞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이따가 재밌는 자리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검사들이 수사권을 아예 그냥 원래대로 회수해버리면
저런 식의 권력 부리기 힘들어져요. 지켜보시고 가볍게는 이정석 검사가 검사와 실무관을 시켜서 사건 무단조회했다는 게 그 도움이 예, 가사 도우미. 가사- 이거 불법이거든요. 말하자면 그 자기들끼리는 불법을 그냥 일상적으로 행해오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350만 원 리조트 접대 받았다는 것도 지금 내가 봤을 땐 이정섭이 이제 검찰 내부적으로 저는 버려졌다고 봐요. 이정섭 입장에서는 억울할 거예요. 나만 검색했냐? 나만 받았냐? 이런 것들이 억울할 거라고 생각 듭니다. 그런데 이정섭이 이 가사 도우미나 중간에 뭐 이런 사람들, 리조트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검색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대부분의 검사들이 다 이런 사적으로 검색하고 다 어딘가에서 법인카드로 술 받아 먹고 다 이런 거 하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또 유죄를 받고 오더니 굉장히 제 재판 중요해졌어요. 중이라 아우, 예민하네. 자, 여러분 법 위에 있는 세력이 분명히 대한민국에 있어요. 한 2,000명 된다고 합니다. 법 위에 있어요. 법을 집행하는 애들이 법 위에 있어요. 우리는 상관없어. 이런 것들이 자기들끼리 카르텔을 만들고 자기들끼리 공범이 되고 자기들끼리 약점을 잡히고 그 심우정이는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 주장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 윤석열을 풀어줬다라고 보는 게 맞고 그 윤석열에 대해서 항고를 하지 않던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득달같이 상고하는 이거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 그 심우정 케이스를 봐도 그렇고 뭐 이정석 케이스를 봐도 그렇고 이게 수사하거나 기소할 힘보다는 수사하지 않을 힘, 기소하지 않을 힘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장치가 우리가 얼마나 미비돼 있는지를 정말 뼈저리게 느껴요. 알겠습니다. 1부 마치고요. 고모스 탕무탕님, 강 의원님 이재명 대통령 되고 내란당 해체하는데 반대하거나 미온적인 민주당 의원들이 있으면 삼종을 멸하고 연좌제를 만들어 모든 것을 몰수하는 없을 겁니다. 민주당 의원 연좌제 삼족 박멸법 발의를 건의합니다. 이분들이 너무 많은 것을 민주당 의원님들 단언컨대 조심하시라고 우리 민주당에 그런 의원 없을 겁니다. 온라인에 가면요 실제로 다 그러니까 대세는 아닌데 일부에서 벌써 민주당에 볼멘 소리 합니다. 저는 그 방식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이 싫어지려고 한다. 민주당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치시니까. 자, 맞아요. 사이렌님 지금 버스 타고 강선 의원님 프랭카드가 걸려 있는 강서갑 지나고 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광화문에 도착하겠죠. 주말 집회. 주말 집회 마지막 참석일 거라 생각하고 응원봉도 집회 참석 꼬마에게 주었는데 아이고. 다시 광화문으로 가고 있을 때 뺏어요 다시 누군지 찾아가지고 지방이라 오늘 내일 참석하고 다시 가야 하는데 아우, 제발 세상에. 내일이 마지막이라 하셨고요. 세상에. 감사합니다. 김영근님 푸나성 미안 금액을 적게 보내서 가게 대출금 때문에 조금씩 보내고 있어요. 아유. 아니 그러니까 돈이 작다고 뭐라 그런 게 아니라 메시지가 너무 엄청났어. 그럴 때는 색깔을 빨간색으로 좀 해도 되잖아. 자, 여기까지 하시고 네, 1부 마치고요.